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서울 지역 49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19개 후보를 이제 확정을 했는데 예. 오늘 아침 조간 보면 정치면에 용산 빵명, 그 다음에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컷오프 뭐 네. 이렇게 막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되어 있는 뭐 서울 지역 단수 공천을 본다 하더라도 없어요. 뭐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역은 좀 어디이고 네. 어떻게 판세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후보들 가지고 네. 판세 분석을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저쪽 상대방이 어떻게 네, 이제 되는지 있고 그것이 아마도 이제 대진표가 정해지는 곳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이제 지역 조사 나오겠죠. 결과들이 나올 텐데. 네. 일단은 그 공천에서는 잡음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해서 미디어에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대중들은 그 미디어의 제목을 보고 이제 수용하고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윤심 대통령실의 공천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1차 공천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단수 공천.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의 공세 포인트 있는 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1라운드 공천을 그렇죠.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대중들은 고정적으로 이제 이 안에서도 네. 사실은 다 그게 힘이 작용했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네. 그런 거 실제 사실일지는 몰라요. 네. 하지만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건 그게 아닌 것이니까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 영향받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 답은 항상 일관되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적으로 의견 가져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떤 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충분한 유동층들은 항상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여당에서 대통령실 출신들을 우대한다. 네. 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쓴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윤심 공천이 아니라 한심 공천이었다. 지금은 한심 공천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사실- 한심도 사실은 예. 방어 논리가 이제 있겠죠. 그쪽에서 뭐냐 하면 윤희숙 전 의원의 손을 이제 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단수 공천을 주는 게 논리상 맞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성동갑인데 지금 단수 공천에 들지 않았어요. 네. 경선으로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되지 않겠냐. 그거는 맞을 수 있겠지만 예, 예. 어쨌든 단수 공천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예. 있으니까. 일단은 그 경로에서 네. 뭔가 그 국민들이 비난할 거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는 부분 신경 예. 쓰는 부분들이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최원, 그러니까 중성동갑만 하더라도 윤희숙 그 사천 논란 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5명이 경합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결과적으로 윤희숙이 된다 하더라도 하고. 지금 경로는 경선하는 꼴을 갖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맞다.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미디어의 지원이 있을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대통령의 40년 친구 컷오프 됐다. 그렇죠. 이런 표현은 예. 있는 것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무튼 1라운드죠. 사실은 네. 1라운드고 이게 이제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라운드 국민의힘 승입니까 그러면? 아직 이제 야당이 안 안 오늘 나와서? 아침에 이제 오늘 나오겠죠.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예. 야당이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서울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의석이 없으니까 좀 네.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예, 예. 근데 사실은 야당이 잡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이미 기득권처럼 현역들이 현역 다. 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없는 데를 새로 하는 것은 쉬운 거잖아요. 예. 있는데 빼고 집어넣는 건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네. 또 많은 이제 유권자나 미디어에서는 그걸 신경 안 쓰고 이제 기사화 해버리거나 또 그걸 보고 반응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은 사실은 더 정교해야 되는 거죠. 더 정교해야. 더 프로답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걸 더 덜컹거리게 되면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아, 우리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물갈이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런 네. 문제 불가피하지. 네. 그 논리는 맞는데 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일반 유권자들한테 그 논리가 먹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럼 민주당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인재근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앞서서 뭐 김민기 의원 등등등등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수도권 그 중진들이 네. 연거퍼서 뭐 586들 그리고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중요하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논란이 하나 있고 네. 이게 어떻게 파열음을 낼지 봉합이 될지 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겠다. 일종의 이제 인적 청산론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서 이게 올드보이를 겨냥했다라고 이제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그 김성환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뭐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을 공히 비교해 볼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정교하고 더 세련되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파열음이 거세지면 유권자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의도에서 이제 얘기할 때 네. 뭐 선수라고 하거든요. 여의도에서 좀 이렇게 여의도 실질적인 선수들? 역할을 하시는 네, 분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 야, 컨셉을 그럼 뭘로 할까? 이렇게 컨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그것이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뭐 가치 아니면 모양 네.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물갈이를 한다, 뭐 한다 하면 지금 이래서 새로운 신인 다양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대중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럼 네. 그 정도의 갈등과 잡음은 있을 수 있지. 네. 이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그것은 뭔지는 모르는데 네. 갈등과 잡음과 충돌만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사실은 이건 이제 프로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내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네.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대중에게 전달돼야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시스템 공천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는 이제 현역들이 있지만 상당히 네.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가려고 한다. 예. 다양성이라든가 이것을 위해 가지고 전달돼야죠. 네. 여의도에서 제일 중요한 말 정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중이 모르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예. 그리고 이런 공천 과정이 선거 운동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대중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은 어떤 정당이 잘 나가면 인재 영입을 굉장히 세레모니를 크게 합니다. 그게 혹시 매우 효과 있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네. 주목도를 해서 이 정당이 이런 네. 인물들을 들어서 하는가. 예. 또 내일 또 해서 또 하고 예. 공격을 받을 이유 없어요. 예. 신선한 인물들을 비중 인물들 매일매일 하잖아요. 예. 선거 내내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정당이. 예. 사실은.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잘 네.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인재들이 정말로 국민적인 호감을 살 정도, 그다음에 지명도 이제 이거 갖춰져야 되고 네.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그 공격거리만 더 얻게 되는 예,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더 사람들 사실 찾는데도 더 신중하고 좋은 예. 사람 찾고 이제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이거는 이제 양당의 문제예요. 네, 기획력. 그렇죠? 처음에 한두 명 하다가 그 다음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전 총선은 안 그랬어요. 한 15명까지 주목도가 쫙 그렇죠.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쫙 됐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캠페인의 소재들이 사실은 지금 못 써먹은 있는 없었던 거다.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인재 영입을 각 당이 하고 있지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모르고 거죠. 주목받을 만한 인물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물 경쟁력도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는 우리 동네 도대체 누가 나오냐, 저 사람을 우리 리더로 뽑았을 때 네. 국회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정책도 보고 선거 공약집도 살펴보고 이러는 건데 지금 양당 공이 그런 게 없다, 컨셉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컨셉이 없으면 잡음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컨셉이 없으면 잡음이라도 없어야 없어야 된다. 돼. 예. 근데 지금 컨셉이 안 알려졌는데 잡음이 크다. 네, 이러면은 사실은 진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냥 지금 요 이 국면에서 분위기 요 국면에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정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가운데 어느 당이 유리합니까?
여전히 사실은 지금에 보면은 이거 모든 선거는 사실은 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숙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네,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해 온 사람은 책임져 온 것은 정부잖아요. 예. 정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 1번이 본질이니까 본질이다. 이것이 뭐 이제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계속된 아무런 권한도 정부니까. 행사하지 못했던 야당이 평가를 받는다.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예, 야당 심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정치가 이게 극화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그 지지층한테는 먹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요즘 시대에. 예. 뭐 이건 꼭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세계적 예. 이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긴 예. 한 상황이어서.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는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정부 그러니까 여당이 네. 쉽지 않은 선거를 치르는 것, 야당이 네.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있는 것은 예. 이것이 이제 크게 변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 강도죠. 네. 그것은 이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캠페인의 지금의 역량, 네. 모습들로 본다면. 왜냐하면 대중이 지금 여당의 메시지만 주로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야당은 어떤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지금은 별로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죠. 예. 여당은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말이 되든 말이 되지 않든 네. 간에 예. 반복돼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예.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변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3지대의 정당이 네. 성과를 좀 의미 있게 내면 그 타격은 야당한테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약간 결과가 이제 전체적으로 와오던 예상이던 네, 흐름하고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게 뭐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네. 항상 분석하면 여론 고정설이 있고 여론 고정설. 예. 예. 그러니까 민심 고정설이 있고 예. 민심 유동설이 있는데 어떤 예. 분들은 이거 다 이제 이렇게 회복될 거죠. 그래서 분석도 지금 이제 보수층들이 이렇게 해서 네. 뭐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응답을 안 해서 그럼 이 고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고정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유동적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바꿀 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당들이 이제 충분하게 결과들은 변할 수 있는 여지들은 이제 있다고 보시는 게 네.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각은. 근데 저는 뭐 지금 알고리즘 정치가 막 횡행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메시지가 이런 알고리즘을 타고 유튜브 영상이 계속 뜨니까 할 수 없이 눌러서 보게 되는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네 편 내 편 더 갈라져서 양쪽이 극단적으로 이제 가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거 때는 대중으로 울리는 어떤 정책 메시지 같은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저거는 꼭 해야 돼. 반값 등록금.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야당이 그런 걸 좀 내야 되는데 정권 심판 말고는 사실은 잘 정책 메시지는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야당이 뭐 사실은 그 야당이 이제 프리미엄이 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네가 야당이 어떤 것을 이제 많이 정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적 네. 어필하면 그것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쨌든 정부 여당의 실책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공세하는 것이 만으로도 네. 사실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야당의 프리미엄인 것이거든요.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제 네. 총선에서도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야당이 정권 심판론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 뭐 제대로 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동의하진 않아요. 예. 야당은 이제 그렇게까지 야당은 너무 과도하게 사실은 이제 과학하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이제 그걸 비판을 하고 예. 하는데 오히려 예. 그렇죠.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야당은 그걸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근데 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소재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소재들이. 그러니까 외교, 뭐 안보,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대중이 소구할 수 있도록 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교화해서 소재들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제 저런 비판은 가능할 수 있죠. 왜 그런 것들은 제대로 예. 이제 하지 못하고 예.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라든가 예. 이제 이런 이제 최근의 선거를 보면 야당이 어떤 그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것과 균형 있게 이제 그것을 공세나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 물론 이것도 대중의 호응이 이제 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집중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결국 나중에 와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캠페인이 지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권 심판론 기류를 만약에 야당이 한다고 한다면 그 소재들을 네. 저는 정통인 소재들 부분을 가지고 네. 접근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최근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권 심판론 기조 속에 기본 소득, 기본 생활, 뭐 기본 이슈를 조금 더 민주당이 적극적. 왜냐하면 지금 다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뭐 아니, 그런 정부 것들을 여당의 좀- 이제 경제적 지금 상황 부분과 예. 사실 맞물려서 예.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